10시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북 고창의 저수지에서 가창오리 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인근 오리 농장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원인인지 방역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서도 2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방역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가창오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일 경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가창오리의 이동 경로 전체가 위험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이 쌍용차의 퇴직자 복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힌드라 회장은 앞으로 4년간 신제품 개발과 고용 증대를 위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이 중대 제안을 먼저 실천할 것이라며 남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전 공세를 할 때일수록 대남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안보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에어바운스라 불리는 어린이 점핑 놀이터에서 기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면서 9살 어린이가 함께 기구를 타던 어린이들에게 깔려 크게 다쳤습니다. 점핑 놀이터의 위험성 취재했습니다. 런던에서 전기차 택시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런던시 당국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8년부터는 배출가스 없이 달릴 수 있는 택시에 대해서만 면허를 주기로 했습니다. 겨울잠 유전자를 깨워 화성으로 가는 8달 동안 우주비행사가 겨울잠을 자도록 하는 방안이 국내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2년 뒤 우주정거장에서 실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화 억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철새인 가창오리 천여 마리가 전북 고창의 저수지에서 때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오리 농장과 멀지 않은 곳이어서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물 위로 떠오른 철새를 뜰 채로 건져 올립니다. 겨울 진객이라 불리는 가창오리로 어제 전북 고창 독림 저수지에서 때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폐사한 양은 천여 마리로 저수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살아있는 철새 중에서도 일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심각하죠. 오래된 것도 있고 지금 죽어 나가고 있으니까. 가창오리가 발견된 저수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종오리 농장과 불과 5.4km 떨어져 있어 고병원성 AI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철새는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보다 면역력이 강해 고병원성 AI에 감염돼도 때로 죽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AI로 밝혀지면 강력한 바이러스의 출현을 의미하는 동시에 AI 발병 가능 지역이 가창오리 이동 경로 전체로 확대됩니다.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떼죽음 당했다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네. 가창오리 떼죽음의 원인은 이르면 2, 3일,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가장 큰 걱정은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고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데 이어 인근 부안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부안의 한 농장에서 오리 300여 마리가 때로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신고가 접수된 부안의 또 다른 농장과는 불과 1.2km 거리. 방역당국은 이들 농장 역시 AI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로 확진에 준해서 처리하라라는 방침으로 저희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H5N8형 AI로 확진된 고창에서는 이미 살처분된 오리 2만여 마리에 이어 근처 농장 2곳에 닭과 오리 6만여 마리에 대한 매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부안에선 예방 차원에서 오리 6천여 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의 원인으로 철새 분비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AI 진원지인 고창 농장과 가창오리가 때로 죽은 저수지,
그리고 부안까지 반경 10km 안에 있는 데다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가청오리 폐사체가 확인되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전파로 주위에 있는 농가가 감염된 것으로 1차 추정이 됩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7개 부처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원인 규명과 방역 활동에 부처 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전북 지역은 지금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공급받은 농장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연 기자입니다. 어제 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전북 부안의 오리 농장 주변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500m 안에 있는 농장 3곳의 오리 3만 마리도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농가 주변에는 오리 농장과 양계장들이 밀집돼 있어 AI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경 500m 안에는 오리 농가가 3곳밖에 없지만 반경 3km 이내에는 오리와 닭을 사육하는 농가가 39곳에 이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게 오면은 그 사람들도 얼마나 타격이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죠. 걱정되네요, 그냥.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고창의 종오리 농장에서 새끼 오리를 받은 농장은 전북과 충남북, 경기도 등 24곳으로 모두 17만여 마리가 공급됐습니다. 아직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동 제한 조치와 함께 하루 종일 소독약을 뿌리며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생업이 걸려 있는 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위험부담 있다고 그래갖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충북의 오리도축장 한 곳은 잠정 폐쇄됐고 출입 차량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에 전국 축산 농가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조류 인플루엔자는 H5N8형으로 국내에선 처음 발생한 유형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닭과 오리고기는 계속 먹어도 되는지 허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이번까지 5차례, 2003년부터 2, 3년 주기로 주로 겨울철에 시작됐습니다. 4차례의 AI는 모두 H5N1형으로 H5N8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AI는 혈청형은 다르지만 닭의 폐사율이 75% 이상인 고병원성이란 점에서 비슷하고 감염 증상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H5N8은 2010년 중국 장수성에서 나타난 게 유일합니다. 중국에서 2010년도에 처음 사육 청둥오리에서 분리된 바가 있고 그 외에는 가금류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인체 감염 사례도 세계적으로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H5N1의 경우 작년까지 해외에서 640여 명이 감염돼 380여 명이 숨졌는데 국내에서는 사람이 옮은 사례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 위험한 요인이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닭이나 오리를 드시거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특별히 주의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도에서 5분 이상, 80도로는 1분만 가열해도 죽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농림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은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쌍용 자동차 최대 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마힌드라 회장은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 대통령은 인도 기업 중 우리나라 최대 투자 기업인 마힌드라 그룹,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힌드라 그룹같이 아주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 때문에 세계가 인도 경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 쌍용차 인수 후 무급 휴직자 전원 복직 조치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퇴직자 복직과 고용 확대가 계속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투자는 동아시아 전체로 진출하는 것과 같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마힌드라 회장은 신제품 개발과 고용 증대를 위해 쌍용차에 향후 4년간 1조 원을 투자하고 다른 분야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쌍용 자동차가 메이드 인 코리아인 점을 적극 살려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4일간의 인도 국빈 방문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동반 성장과 창조경제 협력 등 세일즈 외교에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2000년에 걸친 양국의 역사와 문화의 공통점을 매개로 한 문화 외교 역시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밤 다음 순방국인 스위스에 도착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MBC 뉴스 박성준입니다. 일체 비방과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는 이른바 중대 제안을 북한이 연일 촉구하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남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선전 공세를 벌일수록 안보 태세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는 겁니다. 정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스위스로 떠나기 직전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에게 대남 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선전 공세를 벌일 때일수록 더욱 철통 같은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 수석은 특히 이른바 중대 제안으로 선전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위장 평화 공세를 펼친 뒤에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패턴을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선전 공세만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남북 대화를 원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행동 등 진정성 있는 태도부터 보이라는 정부 입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의 안보 태세 확립 지시는 북한의 유화적인 공세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정부 판단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아직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유화책을 명분으로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대결을 끝내기 위한 실천적 행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적 행동이란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대결의 악순환을 끝장내자며 이른바 중대 제안을 실현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남한도 자기 할 바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대 제안이 실현된다면 남북 관계의 문이 열리고 서로의 관심사가 순조롭게 풀려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훈련 중단 같은 이틀 전 북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실천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측 정부에 밀리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명분을 쌓고 그 과정에서 남남 갈등도 유도하는 그런 다목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유화적인 실천적 행동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을 키리졸브 등 한미훈련 시작 전까지 일시 중단하는 방안과 함께 서해 쪽에 전진 배치된 공격 헬기를 후방으로 돌리거나 대남 선전전단, 즉 삐라살포, 대남 비난 방송 중단 등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공기를 넣은 뒤 그 위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이 에어바운스가 갑자기 기울면서 9살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들에게 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의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공기 주입식 어린이용 놀이기구가 바람이 모두 빠진 채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 사다리를 타고 3m 높이까지 올라가 다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이른바 에어바운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에어바운스 위에 올라갔던 어린이 10여 명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놀이기구 전체가 갑자기 기울었습니다. 이때 9살 채모군이 다른 어린이들에게 깔렸고 채군은 의식을 잃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모여있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장난하다 뭐 이렇게 하다가 한쪽으로 몰리니까 주입식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좀 균형을 못 잡으니까 채군은 한때 맥박과 호흡까지 멈추는 등 중태에 빠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놀이기구에 공기를 충분히 넣지 않았거나 작은 구멍이 생겨 바람이 빠졌을 수도 있다고 보고 놀이시설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지 규정에 위반된 기구가 있었는지. 에어바운스에서 사고가 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달 전 제주에서도 에어바운스를 바닥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돌풍이 불자 갑자기 뒤집히면서 어린이 14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키즈 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유행하면서 에어바운스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놀이시설 운영자로 이뤄진 협회 확인만 받으면 별다른 검사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명산입니다. 명의 이전을 거치지 않아 실제 운전자와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흔히 대포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포차의 경우 뺑소니나 날치기 등 범죄에 이용되더라도 실제 운전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불법 체류자를 비롯해 외국인들이 이런 대포차를 모는 일들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멀쩡히 신호대기 중인 택시 옆을 마주오던 차량이 치고 달아납니다. 쫓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그대로 도망칩니다. 골목에서 마주치자 후진하더니 뒤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도망갑니다. 후진하면서 뒤에 있는 차 2대를 또 쳤어요. 밖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더 이상 내가 이제 잡을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무섭고. 경찰이 길가에 버려진 가해 차량을 발견해 추적에 나섰는데 차 주인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 이미 5달 전에 출국한 인도네시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넘겨받은 또 다른 외국인이 뺑소니를 저지른 건데 경찰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런 대포차를 이용해 날치기 범행에 나선 사건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대포 차량의 경우 서류상의 소유자가 이미 출국한 데다 이를 넘겨받은 외국인은 불법 체류자인 경우가 많아 경찰도 추적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화청. 누구예요? 어디 있어요? 친구예요? 연락처 알아요? 연락처? 핸드폰. 몰라요. 충남 천안만 하더라도 외국인 명의 차량 1,200여 대 가운데 무려 4분의 1이 넘는 300여 대가 대포차입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전 등록을 해야 되고 보험을 들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차량 처분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도 대포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출국 정지가 되어 있으면 그걸 확인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내역을 알 수도 없거든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98만여 명, 불법 체류자만도 1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 가운데 누가 어떤 차량을 몰고 있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정부가 탈북자를 고용하는 업체에게 해마다 수백억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근무하지도 않은 탈북자들을 마치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원금 수천만 원씩을 타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자를 만드는 경기도 성남의 사회적 기업. 탈북 정착민, 즉 세터민 2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터민 분들 몇 분 정도 근무하세요? 참 많아요. 이렇게 세터민을 고용하면 업체는 세터민 1명당 한 달 50만 원씩을 정부에서 고용 지원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지난 2년간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세터민 6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서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내용들은 아니고 세터민들이 이제 편의를 봐주다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가전기기 부품을 만드는 또 다른 사회적 기업.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부 고용지원금 1,200만 원을 타냈습니다. 세터민들 역시 취업을 하게 되면 한 해 500만 원을 취업 장려금으로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직원인 것처럼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 나갈 때도 이름을 이렇게 직원처럼 해놓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경기경찰청은 두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세터민을 고용한 다른 사회적 기업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오늘 찬바람이 불어 추우셨죠? 그래도 이 추위가 반가운 다양한 겨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얼음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곳, 한탄강으로 안내합니다. 김형민 기자입니다. 얼음판으로 변한 강 위로 사람들이 조심조심 걸음을 옮깁니다. 노모를 모시고 나온 아들은 행여 넘어지실까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시원해요. 상쾌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강바람에. 아유. 한탄강 얼음 트레킹의 가장 큰 묘미는 이렇게 주상 전리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얼음이 어는 한겨울에 계곡을 따라 걸으면 27만 년 전 화산 폭발의 흔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양호 상류 강원도 인제에서는 빙어 축제가 한창입니다. 얼음 구멍에 낚싯줄을 들이우고 온몸이 투명한 빙어를 낚으며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사진 찍을 것도 많고 그래서 딴 데보다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 태백산 눈 축제에는 높이 10m의 거대한 광화문을 비롯해 다양한 눈 조각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추위를 즐기는 사람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울릉도에는 또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른들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겐 즐거운 눈 세상입니다. 한계민 기자입니다. 닷새 전 내린 폭설이 채 녹지도 않은 울릉도에 또 연이틀 3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여객선 운항마저 중단된 항구는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눈으로 막혀버린 골목길에 굴삭기까지 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서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이번 주 들어 거의 매일 눈이 내리면서 지금까지 73cm가 쌓였습니다. 골목 이런 데는 제설차가 안 나니까 애들이 미끄럽고 위험해서 학교 가기도 힘들거든요.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인 초등학교 운동장. 아이들은 눈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덩이가 커질수록 힘이 들지만 동심은 마냥 즐겁습니다. 대형 눈사람을 만들려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춥고 힘들어요. 울릉도에는 오늘 밤까지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고 내일도 눈발이 날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3,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SNS가 어떤 이들에겐 불을 일구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나세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 산수유 수확에 나선 고영문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부터 찍습니다. SNS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카메라만 가지고 까본다고. 저는 스마트폰이 농기구다. 노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거다. SNS 친구만 3만 6천여 명. 이들이 직거래 고객이 되면서 귀농 3년 만에 억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꽃망울이 필 때부터 판매는 시작된다고. 직접 자기가 그 농사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뭐 농산물의 어떤 가격이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더 비싸게 보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6만 원 9번. 분주한 새벽 위판장. 유학파 상인 오 씨가 연고도 없는 여수에 정착하며 믿은 건 단 하나. SNS의 강한 전파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스토리텔링을 같이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매체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SNS는 무명 예술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생활고로 10년간 붓을 놓았던 화가는 지금 SNS에선 유명 인사입니다. 서로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클릭 한 번으로 불특정 다수의 작가들의 그림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작가가 직접 작품을 경매에 붙이고 누구나 댓글로 입찰할 수 있습니다. 작품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또 화랑과는 또 다르게 작가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하는 점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이 SNS를 이용하는 시대. 기존 유통구조에서 배제됐던 이들이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훈입니다. 최근 인기를 끈 복고 드라마 때문인지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는 더플 코트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요즘 불황 속 유통업체의 새로운 키워드가 된 추억과 향수, 그 복고 열풍을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짧은 잡음 뒤 80년대 인기가요가 울려 퍼집니다. LP판 특유의 따뜻한 음색이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합니다.
학창 시절에 이문세하고 김광석 팬이었는데요. LP로 듣게 되면 음악을 듣는 거라기보다 좀 느끼는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LP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잊혀졌던 턴테이블의 판매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대 정도 팔리던 곳 최근 들어서 30대 이상 팔리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거를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최근 인기를 끌면서 복고 마케팅이 유통업계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선 1990년대 일명 떡볶이 코트라 불리며 대유행했던 더플 코트와 90년대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의 가방 매출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겐 낯설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중장년층에겐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던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복고풍이라는 트렌드가 파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유통업계가 드라마의 인기와 겹쳐 복고 문화, 추억을 자극하는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이 우리 못지않은 중국에서 첨단 손수신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입시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시험 감독관인 교수들도 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대학원 입학시험이 치러지는 하얼빈 이공대학. 시험장 근처에 이상한 무선 전파함이 잡힙니다. 입시 학원에서 준 수신기를 귀에 꽂은 수험생들에게 동시에 정답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학원들은 우리 돈 850만 원을 내면 합격을 시켜준다며 수험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정작 학원에서 가르친 건 대학원 입시가 아닌 무선 수신기 부착과 작동 방법뿐입니다. 매수된 시험감독 교수들도 학원과 한 통속으로 금속 탐지기를 들고 신용만 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학 정원이 급증한 중국은 전체 실업자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자가 25.5%로 5년 새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곳 중국에서도 학력 인플레이션 속에서 남들보다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한 부정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영국 런던시는 앞으로 배출가스 없는 택시만 허용할 계획인데 이를 앞두고 전기택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충전을 위해서 일부러 차를 세우지 않아도 되는 전기택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런던 이주승 특파원입니다. 영국의 한 자동차 업체가 내놓은 장거리 전기택시입니다. 뒷좌석이 6개로 기존 택시보다 넓고 지붕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충전하고 나오면 최고 시속 130km로 80km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1000cc급 가솔린 엔진으로 달리는데 이때 동시에 충전이 되고 충전이 되면 다시 전기로 달리는 게 특징입니다. Battery runs flat and they stop and you see them parked beside the road. With a Metrocab you will never see that happening. 또 뒷바퀴마다 각각의 모터를 다는 방식으로 연비가 기존 택시의 3배가 넘는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또 일본 업체 닛산도 최근 내놓은 런던 택시의 전기차 모델 출시 계획을 밝히는 등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 택시 경쟁에 나섰습니다. Iconic London taxi vehicles, but they will be now leading the world in the reduction of emission. 런던은 오는 2018년부터는 배출가스 없이 달릴 수 있는 택시만 면허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인데도 차에서는 이렇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디젤 차량 일색의 런던 택시 시장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중국인 해외 관광객들, 간혹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씀씀이가 커지면서 대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관광대국인 프랑스도 중국 관광객 모시기에 혈안이라고 합니다. 파리 권순표 특파원입니다. 이집트 세계문화유산에 선명히 새겨져 있는 중국어 낙서. 루브르 박물관 앞 분수대에 발을 담그는 중국인 관광객들. 나라 망신이라며 중국 언론은 연일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이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귀빈입니다.
그 씀씀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수로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지만 미국인들이 여행비의 평균 13%만을 쇼핑에 할애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34%, 한 사람당 평균 220만 원이 넘는 돈을 씁니다. 때문에 지하철에선 영어와 함께 중국어 안내방송이 나오고 请看管好您的书包、手机或其他个人物品。 중국 연휴가 다가오면 백화점에선 중국인들을 환영하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지난해 중국 언론에 파리에 좀도둑이 많다며 치안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가자 내무부 장관까지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Des dispositifs de sécurité qui sont là pour vous assurer le meilleur séjour possible dans notre pays. Welcome in Paris. 정부 차원의 구애는 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중국인들이 비자를 받는데 열흘 이상 걸리지만 오는 27일부터는 이틀 안에 발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권순표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방국 정상들에 대한 도감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차별적인 도청으로 파문을 일으킨 국가안보국의 개혁을 약속하며 한 말인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워싱턴 박범수 특파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메르켈 독일 총리,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미 국가안보국 NSA는 이들을 포함해 30여 명의 외국 정상들을 도감청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반성과 함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We will not monitor the communications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our close friends and allies. 또 특정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영장을 발부받아 법원의 통제를 받게 하고 수집된 정보를 제3의 민간 기구에 맡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시 대상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연쇄 추적하는 범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미국만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We cannot unilaterally disarm our intelligence agencies. 이 때문에 이번 개혁안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미국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빠르면 10년 뒤에 출발하는 인간의 화성 여행은 곰처럼 겨울잠을 자면서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겨울잠을 자게 하는 기술이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여행의 큰 걸림돌은 우주선이 개발돼도 가는 데만 8달인 시간을 사람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데 초인적인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10년 뒤 출발 예정인 민간 단체의 첫 화성 이주 프로젝트도 무게 때문에 식량은 단지 최소한의 냉동 건조품만 준비될 뿐입니다. 차라리 개구리나 곰처럼 긴 겨울잠을 자며 우주를 날아갈 순 없을까? 최근 국내 연구진은 진화 과정에서 사라진 사람 같은 포유류의 겨울잠 유전자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쥐 실험에서 뇌 속의 겨울잠 유전자를 신경 물질로 자극해 닷새 동안 내리 재웠습니다. 혈관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동면 물질을 넣어주고 고에너지 물질을 적절히 넣어줌으로써 동면, 각성, 동면 이런 식으로 동면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겨울잠 상태로 우주여행을 한다면 에너지 소모가 평소 25%로 줄어 영양제만으로 식사 대체가 가능합니다. 일주일마다 잠깐씩 깨어나 면역력과 근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2년 뒤 지구 밖 우주 정거장에서 국제공조로 확인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공 겨울잠 기술은 장시간의 뇌 심장 수술이나 노화 억제 연구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겨울철 밤하늘에서 별자리를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시리우스를 비롯해 1등성이라고 부르는 밝은 별이 가장 많은 겨울은 별을 보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숨어있던 별들이 하늘을 뒤덮는 별에는 밤, 오유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도심 속 천문대에서 바라본 밤하늘입니다. 아득한 우주 공간 너머 수많은 별들이 연출하는 천체쇼가 망원경의 힘을 빌려 눈앞에 펼쳐집니다. 연인 아르테미스의 화살을 맞아 별이 된 오리온 자리.
형제의 우애를 기리는 쌍둥이 자리. 사연 없는 별자리는 없습니다. 별 중에서 가장 밝은 것은 1등성. 우리나라 하늘에는 15개의 1등성이 뜨는데 겨울밤 9시쯤이면 이 중 7개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은 춥긴 하지만 맑은 날이 많기 때문에 별 보기가 좋고요. 별을 찾아가는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이른바 천문 펜션도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야 에너지를 태워서 자 그래서 별빛은 반짝거리고 도심을 벗어나서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눈으로도 어렵지 않게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동쪽 하늘에 뜨는 마차부 자리에서 시작해 작은 개, 큰 개 자리까지 헤아리고 나면 숲속에서 맞는 겨울밤은 어느새 깊어집니다. 강원도 영월과 김해, 소백산 등 지역 곳곳에 위치한 천문대. 별은 달이 어두울 때인 월초와 월말에 어느 때보다 더 잘 보입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브라질에서 전지훈련 중인 축구대표팀이 세계적인 명소인 이과수 폭포를 찾았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현지에서 정규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3대 폭포 가운데 하나로 불려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이과수 폭포. 거대하고 웅장한 대자연의 기운에 잠시 짬을 낸 선수들은 탄성을 연발했습니다. 동료들과 사진을 찍는 등 경쟁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월드컵 출전의 꿈을 그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인데 이 기운을 받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럼 한번 이걸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월드컵 오게 되는 거니까. 선수들과 거센 물보라를 헤치고 나간 홍명보 감독도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아마 자기 머릿속에 뭔가 자기가 월드컵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오전엔 수영장 물에 몸을 담그며 모처럼 여유를 즐겼습니다. 경쟁과 또 훈련에 대한 부분적인 스트레스 있지만 선수들 다 그런 것보다도 또 팀 하나가 돼서 원팀으로 또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전담 조리사가 만들어준 한식도 피로를 풀게 해주는 보약이었습니다. 현지어로 큰 물이라는 뜻의 이과수. 이과수의 힘찬 기운을 이어받아 축구대표팀도 사상 첫 원정 8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과수에서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프로농구 전자랜드가 오리온스를 물리치고 5연승을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전운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자랜드는 1쿼터에 10점 차로 뒤지면서 출발이 좋지 않았습니다. 2쿼터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신종 벌떼 공격으로 점수차를 좁히기 시작했고 3쿼터 종료 직전 김성규가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막판 플레잉 코치 이현호가 솔선수범 앞장서 중요한 득점을 기록했고 주장 코엘의 활약을 더해 결국 5연승. 전자랜드는 이번 시즌 들어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과시했습니다. 과감한 덩크 시도는 실패, 3점 슛은 에어볼이 되고 어이없는 패스미스까지. 삼성이 최악의 경기력으로 무너진 사이 LG는 문태종의 순도 높은 득점력으로 24점 차 대승을 거두고 공동 2위가 됐습니다. KT는 전태풍의 17득점, 도움 9개 활약으로 KCC를 물리쳤습니다. 프로배구 스타들은 올스타전을 하루 앞두고 그동안 숨겨둔 끼를 선보였습니다. 우리카드 돌풍의 주역 최홍석은 기타 연주를 곁들인 노래 실력을 과시했고 최고 신인 전광희는 기대 이상의 열창으로 뜨거운 갈채를 받았습니다. 능숙하지 않은 무대에 민망함도 있었지만 팬들을 위한 노력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NBA에서 나온 반칙으로도 못 막은 득점.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북서풍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공기는 깨끗해졌지만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내일 아침도 꽤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6도, 대구 영하 5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영상으로 올라서 추위가 그리 심하진 않겠는데요. 월요일인 모레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온 뒤에는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대설경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는 하루 종일 눈이 이어지고 있고 동해안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부터는 차츰 그치겠고요. 내일은 저녁부터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7도, 세종시 영하 11도, 광주 영하 5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꽤나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도, 안동 3도, 삼척 5도 등으로 오늘과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과 서해안은 화요일에도 눈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차츰 눈이 오겠고요. 방콕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로마에서는 내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뉴욕에서는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